이제 오늘 이제 하는 영화 이야기는 보면은 이제 그 정원과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가 있고 그냥 배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원을 그냥 주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그냥 그 보통 왜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아까 많이 했지만 우리가 얘기한 거 이외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정원들은 대부분 연인들이 사랑을 나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고백하는 장소로서 아름다운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특별히 그 정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두드러지는 거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무슨 정원이 나왔었나 하는 게 그런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같이 나눌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미드나잇 인 파리, 그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 미스 포터, 비밀의 화원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이제 영화를 같이 조금 보면서 할 텐데요. 예, 녹화는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요. 예, 우선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영화가 그런 원작 소설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영화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작 소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동용이죠. 이 원작 소설이 나온 거는 1865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 이야기죠. 예. 근데 영화는 그 뒤에 이제 무슨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어요. 그 디즈니에서. 근데 최근에 2010년도에 팀버튼 감독이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그 뒤에 이제 속편으로 나온 또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이제 동화를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동화 작가예요. 예. 수학을 잘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잘 도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걸 다 저도 학교 때 배우면 도대체 이거 뭐에 쓰려고 하지? 뭐 미분적분 배우면 저는 막 이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도대체 실생활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걸까? 수학 공부하는 사람을 수학자가 될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어떤 거든지 이제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이해를 제가 잘 했더라면 다른 뭔가 무슨 사실을 접했을 때 그걸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수학적인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지만 이분은 이제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설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격이 좀 괴팍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상을 그렇게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가지고 또 편지도 많이 써서 9만 9천여 통의 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으면 이랬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루이스 캐럴은 근대 아동 문학의 확립자이기도 하고 이 안에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문학, 부조리 문학의 선구자라고 하고 이 작품을 이제 넌센스 문학의 그런 이제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때가 1865년이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집권하던 그런 시기에 영국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 항상 그 도시화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 영국이 부흥을 해서 아주 그 절정기에 이른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도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그 산업이 발달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 동안에는 그 귀족 계급만이 잘 살던 때였는데 이제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본가들이 또 새롭게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흥 그 중산층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급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또 반면에는 뭐예요?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착취를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자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빈곤층이 나타나고 그런 사회 부조리들이 많이 그 나오게 되는 거가 그렇게 문학에서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경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뭐 통속적인 사실주의가 이제 유행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또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풍자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도 나타나게 돼서 이제 뭐 찰스 디킨스라든지 그래서 뭐 샬럿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제인 에어라든지 폭풍의 언덕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예, 폭풍의 언덕 이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때 이제 1847년에 이거 샬롯 브론테하고 에밀리 브론테 같은 자매인데 이 자매가 또 앤 브론테라고 세 명의 자매가 한꺼번에 그 소설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화되고 더 유명하게 된 건 이 두 사람인데 이때 이제 이 배경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폭풍의 언덕에 굉장히 그 영화에서 보면은 넓은 들판에 막 바람이 불고 그 이제 거기에서 나온 뭐 이렇게 왜 우리나라 갈대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막 풀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막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오고 이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 뭐 부자 이제 귀족 집안에 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천대받고 살고 그 이제 지금 이 그 폭풍의 언덕에서 보면은 그 언쇼가의 이제 그 여기 그 딸이고 여기는 이제 집시의 아들인데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둘이 사랑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언쇼가 그 이제 삐뚤어져 가지고 어쨌든 그 집안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이 여자는 사랑에 배신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걸 사랑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힘들게 애 낳을 때 그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죽게 되고 근데 그 사랑은 계속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그 히드클리프가 나중에 이제 그 영혼이라도 같이 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막 힘든 것들이 이제 그런 소설 속에서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다른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이제 제인 에어에서도 또 나오게 되고요. 예. 이 보면은 이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때 이제 그 소설의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여기 이 안에는 또 이제 사파들도 굉장히 재밌는 거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왜 쓰게 됐냐면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곳에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이제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 학장이던가 그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델이 된 그 아이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죠.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다가 보니까 네, 그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중에서도 꼭 이 아이가 그 앨리스 리델이라는 애가 지금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책으로 발간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해서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안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앨리스를 좋아해가지고 앨리스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그러고 살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동 성애자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거 있잖아요. 그 깨끗한 것을 굉장히 동경을 해서 자기는 이제 성직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런 애들하고의 그런 교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사진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준 거예요. 이제 그 원작 소설 중에서 이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영화에 두 가지 소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그 이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게 그 뒤에 이제 1871년에 쓰여졌는데 그 안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거울 뒤의 나라, 체스판 나오고 뭐 다다음 주에 일어날 일, 반대 쌍둥이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거울 속의 나라면 나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거울 이렇게 전신 거울 보면은 아, 저 거울 속에도 뭐 무슨 세상이 있지 않을까,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SF 그런 그 소설 같은 거를 많이 보니까 왜 그 염력으로 인해서 뭐 저쪽에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을 자꾸 노려보면은 촛불이 뭐 꺼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거울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뭐 베란다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용기를 못 내서 날지를 못하는 거 아닐까 뭐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건 안 해보고 타잔처럼 이 빨랫줄 잡고 하다가 빨랫줄 끊어져서 장미꽃밭에 떨어져가지고 막 찔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그런 상상들을 어릴 때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어린애들의 그런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너무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거를 막 해석을 하려고 보면은 어지러운 거고, 그냥 애들 사고에서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한 거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거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거를 거기 나오는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게 이게 험프티 덤프티라고 해요. 그래서 달걀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그 외국의 그런 그 동화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제 이 앨리스 영화에도 나오고 이제 소설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담장에 이렇게 막 둥그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잘난 척을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톡 떨어져 가지고 그냥 깨져버려서 도저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경제 용어로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책에 나온 얘기나 뭐 이런 거를 경제에서 너무 이제 그 자신만만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일이 닥쳐서 완전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증시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아 우리 주식 뭐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톡 그냥 뭐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왕창 막 무너져 버리는, 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험프티 덤프티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여기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레드킨 효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앨리스하고 그 여왕하고 둘이서 막 열심히 뛰어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냐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는 이제 열심히 뛰어야 제자리인 거고, 네가 더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 가는 것보다 2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에만 있으려고 해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이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막 힘들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이 정도 노력만 해도 그냥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그냥 현상 유지를 하지, 안 그러면은 자꾸 뒤처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레드킨 여기 나오는 이제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하고 이제 거울나라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 그걸 보고 할게요. There is a place like no place on earth. 팀 버튼 감독이 해서 2010년도에 한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근데 이제 자막에서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대로 번역한 건지 아니면은 오타가 난 건지 막 희한하게 써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장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 애들이 막 이렇게 단어를 막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죠. 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해화관 옥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러 가자 이렇게 애들이 해옥 가자고 그래요. 그거를 박홍철 선생님이 되게 잘하는데 그런 줄임말을. 근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줄임말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엉뚱한 말을 때 단어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건 이제 그 영어니까 번역하려면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말이 나요. 그러니까 뭐 즐겁고 행복한 뭐 하루가 되라고 뭐 이렇게 할 때 질복한 뭐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단어 장난들이 막 나오는데 그 묘미가 조금 줄어드는 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버섯보다도 작은 사람이 됐을 때 이렇게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애벌레가 여기 있는 애벌레가 그 여러 가지의 많은 지혜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앨리스한테 그런 것들을 충고를 해줘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가 지면은 자고 뭐 이제 뭐 만약에 뭐 봄이 오면은 우리가 그 씨를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뭐 비가 오면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을 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이치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애벌레한테 그런 지혜들을 얻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정원에 무슨 식물이나 동물을 보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모자 장수하고 같이 해서 그 티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은 뭐 그 갑자기 이제 시간이 멈춰버리니까 이제 이상한 세계니까 시간을 멈춰서 차를 마시고 나면은 분명히 그거를 이제 그 컵을 닦아야 되는데 찻잔을 닦아야 되는데 설거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차를 마시고 옆자리로 옮겨가가지고 빈 찻잔에 앉아서 뭐 차를 마시고 막 그렇게 이상한 티파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 이제 그 모자 장수가 나오거든요. 이 모자 장수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조니 데뷔 연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표정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막 미치광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모자를 염색할 때 수은을 썼대요. 그러니까 수은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정신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모자 장수가 이게 미치광이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해드려야 될 것 중에서 이게 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 애벌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애벌레가 그렇게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해주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넌 누구니 하고 이제 앨리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자꾸 이상해서 그 전에 다 외웠던 것들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읊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늙으셨어요. 그래서 왜 자꾸 물구나무를 쓰세요?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는 머리 다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물구나무를 잘 못 썼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난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또 왜 아버지는 연세도 생각 안 하고 살도 쪘는데 왜 공중제비를 자꾸 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그 몸이 유연해지는 그런 연고를 발라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살쪘어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얼만데 너도 하나 살래?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한 얘기가 아버지는 지금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턱도 약할 텐데 그냥 돼지 비계나 드시면 될 것을 왜 그거 이제 거위를 통째로 다 드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젊었을 때 니네 엄마랑 그 말씨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턱이 튼튼해져가지고 그런 거 걱정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지혜 그런 거 그러니까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에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인데 그 애니메이션만 가지고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때고요. 여기 보면 꽃들이 말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혹시 꽃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왜 예전에는 그냥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동물은 자기가 아픈 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그걸 자기 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동물은 존중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식물은 어떻게 해요? 식물은 우리가 꺾거나 뽑거나 뭐 해도 아무 소리를 못 내죠.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도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식물도 그런 걸 다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또 더 잘 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도 우리가 거기서 뭐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물 분자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우리 건강에 좋은 물 분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면은 뭐 그게 흐트러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뭐 생명체 뭐 무생물이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다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꽃들하고 앨리스가 대화를 나누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는 꽃들이 다 말을 하고 있어서 꽃들은 다 말할 수 있니? 그랬더니 너만큼이나 잘하지. 그래서 아마 더 크게도 말할 수 있을 걸. 근데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거가 예의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앨리스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 꽃들이 아마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꽃이 말하는 거는 내가 못 봤다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화단 이건 이제 말장난하는 거긴 해요. 화단이 이제 영어로는 플라워 베드니까 침대에서 푹신푹신해서 자느라고 대답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처음 그다음 우리 꽃부터 얘기했는데 꽃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나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짖는 나무. 이것도 이제 말장난하는 거야. 예. 그 개가 바우와우라고 짖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하고 나무에 그 가지 바우하고 이제 그걸 같이 놓고 개가 짖을 때 그러는 거랑 이게 똑같다. 그래서 나무도 짖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짖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붉은 영을 만나가지고 그냥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정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이 정원을 보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야생 꽃밭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앨리스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석까지 달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수학자이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마음으로 그냥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도 되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뜻으로 썼을까?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의미다라고 하나씩 이 마틴 가드너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줬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다 달아준 거야.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좀 더 주석 달린 앨리스라고 나왔는데 어떤 거는 사실은 지은이가 아닌 다음에는 모르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주석이 안 달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거기 막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학적인 것들이 막 나와요. 4 곱하기 5 왜 12일까요? 4, 6은 13. 이게 앨리스가 4단 외우는 건데 4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9구단에. 이상하죠? 여기는 이제 수학자라고 또 여기다가 이거는 18진법이에요. 20이잖아요. 이게 4, 5, 20. 20인데 18진법이면 18이면은 1이고 나머지 2. 그래서 1에다가 2 해가지고 18진법에서는 1, 2로 쓰고 4, 6, 24인데 이거는 21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진법씩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4 곱하기 12는 48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39진법으로 해서 19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수학자인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영화는 팀 버튼이 만들었거든요. 팀 버튼 영화는 아마 또 매니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런 낙원을 굉장히 동경을 하는데 그 낙원이라는 것이 다 상실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그런 그 용을 물리치는 모험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낙원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뭐 맨인 블랙이라든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다음에 뭐 유령 신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빅피쉬 뭐 이런 것들 영화 굉장히 많거든요. 가위손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 정도씩은 보신 거가 있으실 텐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2011년이니까 오래되지 않은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공 남자, 그다음에 주인공 여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주인공은 소설가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어디서 만났냐면은 이 사람이 과거를 굉장히 동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낭만도 있었는데 아니면 뭐 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애들이 좀 이렇게 너무 입시에 찌들지 않고 뭐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좀 애들끼리 이제 수다도 떨고 좀 재밌었는데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더 전 세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낭만이라는 걸 알았는데 뭐 이제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뭐 그러니까 아니면 쉘브르의 우산 뭐 이런데 명동에 뭐 이런데 가가지고 같이 뭐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이랬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산책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풍류를 즐겼다든지 뭐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에 가면은 뭐 그 선비들이 뭐 배 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시조 읊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삶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바쁘고 여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 생활일 때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이제 그 우리가 그런 거 생계 책임지지 않았을 때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있었을 때, 뭐 부모님 밑에 있을 때도 어려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체로는 그 자기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뭐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롭고 낭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20년대를 그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파리에 이제 약혼녀하고 같이 왔다가 약혼녀는 저기 둘이서 참 잘 안 맞아가지고 다른 데를 가고 자기 혼자서 술 마시고 이제 파리 길거리를 헤매다가 그 1920년대로 가는 그 푸조 자동차를 타게 됐어요. 그 차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파티하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갔더니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던 거야. 뭐 소설가 막 자기가 처음 봤던 막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하는 그런 소설가들 막 해밍웨이도 만나고 스캇 피츠제럴드도 만나고 막 별 사람들을 다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 포스터의 배경에 보면은 여기 이게 뭘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혹시? 이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거든요. 이제
그 이 미드나잇 인 파리하고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우가 이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게 된 거를 보면은 그 친하게 지내던 고갱이라는 화가랑 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정신병동에 이제 입원을 한 다음에 그리게 된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이 이제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뭐 굳이 그걸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좀 알게 되면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여기서는 1920년대하고 1890년대가 두 이제 시대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1920년대에 먼저 이 사람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이 사람 이제 살바도르 달리예요. 예. 그 막 이게 우리 그림 중에 그 시계가 막 이렇게 흐르는 듯이 막 이렇게 있는 그림 막 이런 거 나오는 말 많이 그리고 그랬던 그 살바도르 달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그 슈타인이라고 거르트루트 슈타인이 나오게 되고 피카소는 여기에는 없는 거네요. 어쨌든 여기 피카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해밍웨이라는 사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피츠제랄드.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오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박물관에서 사람들 가이드로 나와요. 근데 예전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카메오로 나와서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영화를 그냥 그때는 뭐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냥 지나가면은 그렇지만 또 알고 보면은 저 사람 더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등장인물들에 보면은 되게 그 실제 인물하고도 많이 비슷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1920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드리아느라는 사람은 피카소하고 해밍웨이를 동시에 애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이제 지금 여기 소설가 길이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1890년대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아드리아느는 1890년대를 더 동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있는 세상 그 현실보다는 과거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1890년대에서 살겠다. 그렇게 남게 되고 이 사람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영화에 들어가서 나오는 정원이에요. 이 정원은 프랑스의 그 인상파 화가인 모네가 그 만든 그런 정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네가 설계한 정원하고 연못은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이 얼마나 크기의 그림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었고 근데 이제 그 그림 실제 그림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꾸며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 미술관이. 그래서 그 그림이 둥근 벽을 따라서 거의 이제 그 반원형으로 돼 있고 또 잘라져서 다시 반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감상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각 프레임으로 돼 있는 그런 그림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벽에 이 약간 옥색빛 나는 그런 푸른색의 그런 그림이 쫙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그 프랑스에 가시면 한번 이것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랑스의 지베른이라는 데에 이제 모네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것 중에
지난번에 배우셨을 거예요. 프랑스 정원 했을 때 베르사유의 그 궁전 안에 있는 정원 배우셨죠. 예.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인공은 사실은 딴 데를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친구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 연인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르사유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 사람들은 베르사유를 홍보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영화에서 근데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정원이고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제 여기서 배경으로 보니까 또 그런 나름대로 그냥 시원하니 또 괜찮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여름에 가서 그런지 그냥 너무 떼약볕이 그냥 쨍쨍 내리쬐가지고 참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멋있어도 그리고 너무 넓어서 짧게 이렇게 여행을 해가지고는 이걸 둘러보실 수는 없어요. 그냥 저도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만 봤지 내려가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뭐 관광 코스로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끼리 같이 뭐 정원 답사를 간다든지 뭐 막 그냥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여유를 갖고 어느 한 군데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휙 보고 오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거 한번 하시고 이제 진짜 좋은 데는 조금 더 여유 갖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 그 노래들 나오면서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진 거죠. 그 주인공 굉장히 유명하죠. 마리아 역으로 나온 줄리 앤드루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대령이 나오고 이때 이제 뭐 그 2차 세계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래들 그런 그러니까 정원이 뭐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뭐 분수 있고 조형물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 이제 또 터널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등나무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면이 없다 그러면은 참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정원 없이 실내에서만 계속 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건물만 나오면 재미 없었을 텐데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고 또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알프스라든지 이런 자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안 넘어가. 이제 이 정원이 그 미라벨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의 그 짤스부르크에 가시면은 이 실제로 있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터널 있고 아까 보면은 그 어떤 게 개인이 유튜브에다 올린 거거든요. 그 영화 속에 있던 그 장면을 자기 애하고 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그 장소에서 이제 그렇게 찍은 건데 그런 영화를 보고 그 장소를 가면은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죠. 그냥 가서 이게 그냥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정원이야라고 하는 거하고 영화 속에서 그때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쁜 그 화단이 꾸며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정원들 요거 이제 그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빌리온 이 안에서 이런 이제 뭐 사랑을 고백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제 그런 그 정원이라는 데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그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파빌리온은 사실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거의 이제 앞에 부분에 나오거든요. 이제 왜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청혼을 받아요. 근데 그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청혼을 받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이제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을 내밀고 결혼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결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망치면서 이상한 나라로 이제 가는 게 나오는데 그때도 파빌리온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거는 막혀 있는 거지만 이게 그 뚫려 있는 상태에서 막 그 한 10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그 공개 청혼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아까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 음악은 이미 들으셨으니까 다음에 다시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 영화에서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미스 포터가 진짜 우리 그 지금 뭐 이 내용에 맞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 영화도 이렇게 오래된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한 2년 전, 3년 전, 아마 그때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나요? 언제 나왔는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미스 포터. 예, 이게 그 피터 레빗이라고 애들 많이 보는 그 저기 예쁜 토끼 그 나오는 그런 이제 동화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때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이 사람이 그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런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르네 젤위거고요. 여기 이제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얘기하면서 영국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정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이 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 영국이 그렇게 유명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영국의 정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형화되고 재미가 없는 정원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지금 풍경식 정원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정원을 꾸밈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영국의 그런 정원이 유명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됐어요. 예. 여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베아트릭스 포터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피터 레빗 이야기를 쓴 사람이고요. 그 뒤에도 이제 이렇게 이 토끼가 피터 레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 자기 정원에서 그 뭐 그 텃밭 같은데 이제 토끼가 그 주변에 있으면은 뭐 그 채소들을 막 다 뜯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토끼들을 관찰을 하고 또 이제 그거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토끼 이제 여기 다람쥐 있고 예 이게 이런 그 예, 생쥐라든지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거위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은 아유 뭐 어떻게 뭐 그런 동물들하고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동물들하고 정말 친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다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이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면 이제 가정교사 아들, 그 5살짜리 아들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편지에다가 그런 글을 써서 준 거예요. 그 피터 레빗 이야기를 써서 애들한테 그림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영화에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이제 이런 지역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하고 이제 여기 이제 호수도 있고 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그 영국에서도 걷기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걷는 길 중에서도 특히나 심장과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산빛과 물빛에 취해 걷는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여기는 18세기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이 그 베아트릭스 포터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32살이나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오래된 그 과거에는 사실 사람들이 일찍들 결혼을 했잖아요. 32살이면은 노처녀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또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안 하고 그 동안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엽서를 팔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아유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무슨 돈이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어떤 출판사에서는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진짜로 괜찮을 것 같다가 아니고 자기 그 집안에서 막내가 이제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 이제 막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이 피터 레빗 이야기를 이제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미스 포터를 만나가지고 같이 책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원래는 독신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둘이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런 책을 내 가지고 굉장히 잘 됐는데 결혼하려는 과정에 이제 그 사람이 노먼이죠. 그 남자 주인공이 노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왜 신흥 부자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영국에서들 그래가지고 이 집안은 그냥 상인 집안이고 그 미스 포턴의 집안은 원래는 그냥 거기도 상인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또 법학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상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대신에 너희들이 3개월 후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미스 포터는 너무 상심해가지고 이 자기 이제 원래 외갓집에 있던 레이크 디스트릭트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도저히 이제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왔고 근데 이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농장을 관리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남자인데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법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떠나서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둘이서 산책을 하다가 나도 이렇게 풍경을 그리고 싶다. 원래 이제 그 동물은 잘 그렸는데 풍경은 그리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지금 빨리 그리는 게 좋겠다. 나중에는 이 아름다운 경관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없어지느냐 그랬더니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자꾸 도시가 커지니까 다 땅들을 조각조각 팔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경관을 더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려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그런 그 회상했던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를 갔을 때 그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려니까 뭔가 집이 필요했는데 그 힐탑 농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농장을 변호사가 소개를 해주고 여기 자꾸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 없어지고 이제 아름다운 경관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내가 여기서 헤엄치고 놀고 이렇게 뛰놀았던 곳들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아트릭스 그 포터가 그거를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힐탑 농장을 이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니까 그렇게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을 때 자기 이제 책을 낸 거를 보고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봤는데 인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람 그 회계사가 하는 소리가 당신 인세만 가지고도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책이 잘 나갔는데요. 그 돈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농장이랑 뭐 이런 땅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뭐 그거를 토지 신탁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맡겨서 기증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게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 경매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뭐 별장을 지으려는 사람도 있고 뭐 만약에 리조트를 지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이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런 농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매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 땅을 경매 낙찰을 받은 거예요. 미스 포터가. 근데 나중에 나오면서 개발업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냐, 여기 개발하기에 좋은 곳인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발할 기회가 없어졌다 했더니 이제 미스 포터 하는 얘기는 이 땅은 영감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후손을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설교는 듣기 싫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스 포터가 노력을 해서 열 몇 개의 농장도 거기 사들이고
예, 이 땅을 그 18세기 그때 그 풍경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나 이런 것을 다 옛날 모습을 그 간직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이런 농촌 경관, 사실 그 농촌 경관이라는 게 그냥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농촌도 이렇게 논밭을 가려고 그러면 자연환경을 훼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그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 경관들을 우리가 자연을 잘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연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어울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경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경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런 농촌으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그냥 도시처럼 또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풍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비밀의 화원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 화원이 그 주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1993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동경하는 저기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원작 소설에 보면은 타샤 투더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타샤 투더의 정원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작 소설에 그림을 그렸어요. 예, 이게 우리가 정원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전원에서의 그 삶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타샤 투더가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원작 소설의 작가가 영국 사람이고요. 타샤 투더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그 정원을 가꾸면서 애들을 위한 그림책도 또 쓰고, 그러니까 미스 포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그림책,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70년간 100권 이상의 그림책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못 걷던 애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이랬던 아이가 그 정원에서 그런 거 마음도 치유를 받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영화도 보셨고 앞에 시간에 우리가 정원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예, 이제는 진짜 그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요. 요 페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당연히 주는 거지, 그냥 자연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돈으로도 요즘에는 그래서 환산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이게 뭐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한번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를 만약에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혜택을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 소래산이 있는데 소래산의 값어치를 생각을 해서 뭐 1조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래산이 주는 거가 아까 우리가 뭐 정원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돈으로 줘서 1조 원을 우리한테 주고 그 산은 없애고 그걸로 다 이제 나머지 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산이 주던 거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다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앞에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는 안 했지만 처음에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는 거 여기 생태계 서비스는 공급, 조절, 문화로 나누는데 공급해 준다는 거 아까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우리 옷 입는 거, 뭐 그 장신구 만드는 거, 그 가구 만드는 거, 뭐 집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주는 게 공급 서비스고요.
아까 이제 기후 조절해 주는 거, 뭐 그 CO2 배출했을 때 대기질 그 조절해 주는 거, 뭐 질병 조절하고 홍수 조절해 주는 거, 그런 조절 서비스들이 다 있죠. 그런 자연들이. 그 문화 서비스, 우리가 거기서 쉴 수 있고 그다음 감동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사회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게 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원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랬고요. 이거를 이제 타샤 튜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원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거를 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1915년에서 2008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 동화 작가이면서 그림책 삽화가고 화가고, 예.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잠깐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책들을 보시면 어떤 거는 이제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 사진이요. 이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이제 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그 이분 아들이에요. 존 튜더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타샤 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글이 나온 게 있어서 했고요. 이 타샤 튜더의 그 삶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손녀딸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거, 동물도 같이 있고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꽃도 가꾸고 또 여기서는 거기서 이제 그 손녀딸이 이제 음악도 연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거기서 이제 꽃 꺾어 와서 집에서 그 장식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동물을 키워가지고 동물하고 교감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 나오는 땔감 가지고 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타샤의 정원 만들기 이 팁이 이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식물이 기뻐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 식물을 심을 때 사실 여기서 잘 자랄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3개씩 사가지고 서로 다른 장소에다가 심어서 어디서 제일 잘 자라는지를 보고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을 이렇게 더 증식을 시켜서 했다고 하고요. 여러 해 살이 식물, 그러니까 올해만 그 자라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 해 살이 식물을 심어가지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저절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게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서 심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가 심지 않은 건데도 어디서 밖에서 날아오는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것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거를 보고 감동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아, 이거 정말 생명 소중한 거, 어디서 이렇게 날아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튀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텃밭도 중요하고 정원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가까이에서 그런 화분이나 상자에다 놓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아마 그 여러 가지를 심다 보면은 노하우가 막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축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수련 얘기가 나오네요. 그 시흥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연못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고요. 이건 끝났는데 우리가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정원들을 한번 생명도시 시흥